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1972년 포항 종합제철소의 완공을 목표로 늦어도 1969년 1월에는 제철소 건설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철소를 위한 항만공사나 부지 조성공사는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거대한 용광로를 가슴에 품은 그 제철소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기사의 비협조였습니다. 이에 박태준 사장은 피츠버그까지 달려가 코퍼스사의 포위 회장을 만나지만 거기서 확인한 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냉정함이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냉혹한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린 아마추어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박태준은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장님. 잠깐, 나 좀 잠깐 그냥 있게 해줘. 자정이 넘은 시각에 어렵게 포위 회장을 만났던 포철 사장 박태준. 그가 무리를 해서라도 포위를 만나려 했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억울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사의 전폭적 지원을 믿고 벌여놓은 종합제철 프로젝트. 그런데 바로 그 기사가 손을 떼려 하려 하지 않는가. 박태준은 참담했다. 최 부장. 예, 사장님. 날이 밝는 대로 귀국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좀 해줘요. 사장님, 워싱턴으로 가서 IBRD와 미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난 안 가. 안 가시다니요?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셔놓고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봐, 미국 코퍼스사가 어떤 회사야? 세계적인 철강 플랜트 제조업체. 우리나라가 종합제철을 지을 경우 엄청난 장비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도 안 하겠대. 안 도와주겠대.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게임이 끝나다니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게 분명해. 음모요? 어째 안병화가 한 거랬나. 미국 철강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철강 회사가 생겨서 싼 값에 철강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 세계은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 그게 원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가능성은 있다고 봐. 그러니 승산도 없는 일에 힘 뺄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지. 다음 날 아침, 박태준 일행은 듀케인 클럽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워싱턴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정문도 차관보님하고 정세봉 상무님, 저하고 노중렬 부장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네들이라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IBRD와 미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설득해봐. 나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테니까. 예. 이때 듀케인 클럽의 한 종업원이 박태준 일행에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온 박태준 사장님 되십니까? 그렇소만. 포위 회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좀 뵈셨으면 하십니다. 포위 회장님? 박태준과 포위는 다시 마주 앉았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제 내가 너무 냉정했던 게 아닌가 하는 후회를 좀 했어요. 그래도 피츠버그까지 날아올 때는
뭔가 기대를 갖고 오셨을 텐데요. 아닙니다. 객관적인 현실을 일깨워주신 겁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으로 떠나십니까? 일행은 워싱턴으로 갑니다만 저는 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IBRD나 미 수출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봐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또 우리의 우정은 우리의 우정이니까. 워싱턴까지 가는 비행기 표는 우리 회사의 전용기를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 호의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와이를 경유하시게 될 텐데 거기 우리 회사 부사장 중에 한 명이 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뭐든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해드릴 게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와이예요? 그렇게 해서 박태준 사장과 통역으로 박태준 사장을 보좌했던 최주선 부장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포위 회장이 제안한 대로 하와이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하와이가 어떤 데입니까?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지상 낙원에서 박태준 사장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명색이 하와이에 왔는데 바다에 좀 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최 부장이나 나가봐. 난 온몸이 천근만근이라 콘도 안에서 좀 쉬어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 어떻게... 아니야, 그럴 것 없어. 오기 쉬운 것도 아니고. 나가서 해변 정취도 좀 느끼고 와요. 그럼 전 잠깐 해변 구경이나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최주선이 나간 뒤 박태준은 방 안에서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긴다. 기사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우리나라 종합제철 건설에 사실상 손을 뗐다. 다른 회원국,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을 따로 접촉해 봐야겠지만 결론은 뻔하다. 이렇게 종합제철 사업은 실패하는 건가? 종합제철소를 짓는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삶의 도전을 빼앗다시피 했는데 제철 산업에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불러 모은 근로자들은 또 어쩐단 말인가? 1억 달러. 급한 대로 1억 달러만 있으면 되는데 일본에 부탁해볼까? 아니야. 일본도 전후 배상금 문제로 골치가 아플 텐데. 가만. 대일 청구권 자금 가운데 무상 자금이 3억 달러. 그 가운데 1억 달러가량은 아직 남아있잖아. 맞아. 그거야. 대일 청구권 자금 전용 아이디어. 박태준은 마치 전류의 감전이라도 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카카, 피츠버그에서의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종합제철 프로젝트는 물 건너가게 그냥 둘 건가? 아닙니다, 카카. 제게 묘안이 있습니다. 묘안? 개일 청구권 자금.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3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를 전용하는 겁니다.
자금을 전용하자. 지금 그 말이야. 이것이 이른바 하와이 구상이라는 겁니다. 박태준의 하와이 구상의 핵심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서 종합제철소를 짓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시 경제기획원의 기록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양윤세 경제기획원 투자진흥관의 아이디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아이디어가 먼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일화는 그때 우리의 절박함, 어떻게 해서든지 종합제철소를 지어야겠다는 우리의 절실함,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박태준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전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보고받은 대통령 박정희. 그는 박태준으로부터 청구권 자금 전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보고받았을 때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양해가 필요했다. 청구권 자금은 한국 농어촌 경제를 위해 쓰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지 않았던가. 박태준이 돌아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한 가운데 이 일은 비밀에 붙여진다. 한편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박정희의 삼선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했고 그로 인한 정정 불안은 극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김형욱은 여당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이게 뭐요? 보시오 뭔지.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보시오. 이거... 김형욱이 내민 사진을 찬찬히 보던 모 의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다. 이보시오, 김 부장. 나도 남자요. 남자라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니까 우리 협상을 합시다. 협상이라니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삼선을 안 되도록 해놓은 부분은 대표적 독소 조항인데 그 법을 고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개헌을 반대한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여당 의원이 말입니다. 바로 그 김형욱이 대통령을 찾았다. 1969년 초 어느 날이다. 카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구체적 움직임들이 야당이나 학원가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이라서 그렇고 또 학생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쳐도 여당 안에서도 카카의 삼선을 위한 개헌을 반대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네가 물러나면 자기들 가운데 하나가 그 자리에 앉겠다. 이거겠지. 대한민국에서 카카 말고 대통령을 할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가 그놈들을 가만 안 두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다 개헌 찬성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이 김영욱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각하께서는 그 밖의 것들은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 밖의 것들? 가령 포철 같은 문제 말입니다. 삼선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철 문제가 각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경제적 기적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깝게 목숨을 건 이 김영욱이의 목숨값입니다.